바이든 가족 플랜이 3조 5천억 달러로 합의돼 메디케어 커버 확장, 추가 현금 지원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메디케어 확장으로 연령 인하 대신 치아와 시력, 청력 치료를 커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고됐지만 물가 급등으로 속빈 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세 미만 아동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뇌와 척추신경에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지난 한 해 9만 3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로 합의돼 메디케어 커버 확장이 새로 포함되고 추가 현금 지원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회 인프라 플랜이 초당안으로 합의된 데 이어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 간 합의로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이 독자안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4조 달러 규모의 두 가지 인프라 경기 부양책이 모두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경기 부양책으로 내건 두 가지 인프라 방안 가운데 초당안으로 추진되는 사회 인프라 플랜이 1조 2천억 달러로 합의된 데 이어 독자안인 인적 인프라 플랜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로 결정되면서 연쇄 성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자안으로 성사시키려는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총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로 당내에서 합의됐습니다. 적신모 민주당 상원 대표는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예산위원회에서 각종 인프라 방안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예산 결의안을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Senate Democratic majority on the Budget Committee reached a landmark agreement on a $3.5 trillion budget resolution, which will pave the way for historic legislation later this year. 이는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을 결집시켜 독자 가결하기 위해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 간의 절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해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6조 달러를,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은 2조 달러를 주장해왔는데 그 중간선인 3조 5천억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는 기존의 바이든 플랜에서 새로 진보파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메디케어 확장 두 가지 조치 가운데 연령 인하는 미루는 대신에 치아와 시력, 청력 치료도 커버해주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메디케어 커버에 치아, 시력, 청력 치료를 확장하는 데 10년간 3,5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확대한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데 10년간 1,631억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당초 바이든 사회 인프라 플랜이 있다가 초당안에서 제외된 노년층과 장애인에 대한 홈케어 확충에 4천억 달러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첫 달분 지급을 시작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2025년까지 4년 더 시행하는 데 1,042억 달러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살과 4살 아동에 대한 무상 프리스쿨에 2천억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수업료 무료에 1,09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막판에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다소 줄이더라도 민주당 상하원의원 80명 이상이 연대 서명에 요구하고 있는 추가 현금 지원금으로 3천억 달러 안팎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법안부터 초당안으로 내주의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60표 장벽을 넘겨 성사시킨 후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법안은 민주당의 독자안으로 늦어도 9월에는 가결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메디케어 확장에서 시작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은 미루는 대신 치아와 시력, 청력 치료를 커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메디케어 확장안은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새로 포함돼 9월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가족 플랜에 민주당 내 진보파들이 강력하게 추구해온 메디케어 확장안이 절반이 남아 새로 포함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대표와 상원예산위원회 위원 11명은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총 규모를 3조 5천억 달러로 결정하면서 메디케어 확장안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하나로 결집해야 독자안을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파와 중도파가 모두 동의했다는 점에서 독자 가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을 중심으로 진보파들은 두 가지 메디케어 확장안을 강력히 요구해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얻어낸 것입니다. 새로 포함하기로 합의한 메디케어 확장안은 현재 커버해주지 않고 있는 치아, 시력, 청력 치료까지 커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대신에 메디케어 시작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파들이 두 가지 메디케어 확장을 강력히 촉구해온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슈머 상원대표는 예산 문제로 연령 인하 대신 커버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디케어 확장안 중에서 치아, 시력, 청력 치료를 커버 확대하는데 10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연령 내리기에는 2천억 달러가 소요돼 이번에는 뒤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 커버를 치아, 시력, 청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바이든 가족 플랜이 9월까지 민주당만의 힘으로 가결될 것으로 보여 새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에는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 5,450만 명과 장애인 830만 명을 포함해 6,280만 명이 등록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가운데 저소득층 640만 명은 메디케이드에 등록해 메디케어에서 커버받지 못하는 부분을 충당받고 있습니다. 6,900만 명의 미국민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 새해에는 40년 만에 최대폭인 6.1%나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가들이 급등해 은퇴자들에게는 속빈 강정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은퇴자들인 미국인 6,9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급등으로 2020년 새해 1월부터는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실질 혜택은 크지 않아 속빈 강정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새해 1월부터 올해에 비해 6.1%나 대폭 오를 것으로 관련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7.4% 급등했던 1983년 이래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겁니다. 올 1월에는 1.3% 오른 바 있어 내년에 6.1% 오른다면 근 5배나 급등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COLA로 불리는 생활비를 적용해 1년에 한 번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0월에 생활비를 반영한 조정된 사회보장연금액을 발표하고 새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미 10여 년 만에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어 은퇴자들은 사회보장연금을 인상조정 받기도 전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내년 1월부터 6.1% 인상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는 이미 5월에 5%, 6월에 5.4% 급등하는 등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6,900만 은퇴자들의 대다수는 구매력을 잃고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현재 6,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1인당 평균 매월 1,54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연령과 평생 소득 등을 감안해 신청되는 사회보장연금액은 연봉 5만 달러로 은퇴해 최초 신청 가능한 62세에 조기 신청을 했을 경우 현재 매월 1,264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시기인 66세 10개월에 신청한 은퇴자들은 매월 1,785달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다 늦은 70세에 신청한 경우 2,237달러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2세 미만 아동들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뇌신경에 손상을 입어 고질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12세 미만의 아동들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따라 화이자는 아동들을 위한 임상시험을 마치는 올 가을 긴급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18세 이상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룹은 12세 미만 아동들이라고 미국 전염병 전문가 피터 호테즈 박사가 지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뇌, 척추, 신경에 손상을 입을 확률이 크다고 영국 의학저널 란셀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12세 미만 아동들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12세 이상 청소년과 18세 이상 성인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 전체 비율은 각각 평균 56.3%와 58.9%를 웃돌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은 지난 3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3,6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미시시피주는 벌써 7명의 아동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이 중 2명은 산소 호흡기까지 달고 있다고 주보건 책임자인 토마스 돕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동들의 감염 수가 증가하고 감염된 아이들의 30%는 오랫동안 코로나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현재 5세부터 11세 사이 연령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아직까지 백신 접종 대상의 연령을 낮추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올가을에 아동들의 백신 접종 긴급 승인 요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화이자 백신 임상 연구 및 개발 부사장이 전했습니다. 이는 가을 학기부터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에서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망자들이 지난 한 해 9만 3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한 해 37만 5천 명이나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약물 오남용 사망자들도 한 해에 3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전대미문에 악몽을 겪었던 2020년 한 해 약물 오남용 비극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해 약물 오남용으로 숨진 사망자들은 9만 3,300여 명으로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30%나 급증한 것으로 약물 오남용 사태가 크게 악화됐다는 적색 경보음이 울린 겁니다. 미 전역에서 뉴햄프셔와 사우스다코타 등 2개 주를 제외하고는 4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지난 한 해 약물 오남용 사망자들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약물 오남용 사망자들은 지난 한 해 휩쓸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현재 60만 8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2020년 한 해 사망자는 37만 5천 명으로 유례없는 비극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 사망자들도 30%나 급증하며 9만 3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물 오남용 사망자는 1972년에 자동차 사고 사망자 최고치, 1995년에 에이즈 사망자 최고치, 2017년에 총기 폭력 사망자 최고치 등을 모두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들은 역대 최고치가 5만 명대였고 에이즈 사망자 최고치는 4만 명대 초반, 총기 폭력 사망자 최고치는 4만 명에 못 미치는 3만 명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물 오남용 사망자가 30%나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 요인 중 하나는 팬데믹으로 공포에 빠진 환자들이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은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약물 오남용 사망자들이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은 3,600명이나 급증했던 시점은 5월로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때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